사과 꽃눈 분화율이 평년보다 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분화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사과 수확량이 감소해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민속 행사가 열립니다. 청도에서는 오랜 전통을 재현한 도주 줄당기기와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 태우기 행사가 펼쳐집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정책인 K보듬 6,000을 올해 확대 운영합니다. 11개 시군 69곳으로 돌봄센터를 확대합니다. 영천의 장애인 인권단체가 장애인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영천시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과 농가는 2월이면 나무가 좋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한창 가지치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어졌던 폭염으로 꽃눈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은데요. 꽃눈 분화율이 평년보다 8% 떨어졌습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꽃눈이 있는 가지를 더 많이 남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한 농민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 사과나무를 살핍니다. 나뭇가지에 꽃눈이 잘 달려있나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톱으로 또 전지 가위로 잘라냅니다. 올해 사과나무 꽃눈 분화율이 예년만 못하다 보니 농민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지난해 생육기에 폭염과 기습폭우 등이 이어졌고 사과나무의 양분 축적이 어려워지면서 꽃눈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2월 20일부터 약 3주간 조사한 사과 품종별 꽃눈 분화율을 보면 후지 54%, 홍로 64%로 평년 대비 4에서 8%가 떨어졌습니다. 통상 꽃눈 분화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년 꽃눈 분화율은 평년에 비해 한 5%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전정시 평년보다 10에서 20% 정도의 꽃눈을 더 남기고 전정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민들은 눈으로도 꽃눈의 변화가 인지되는 만큼 꽃눈이 잘 달린 가지는 잘 살리고 꽃눈이 적은 굵은 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질 반짝 꽃샘 추위를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날씨가 지금은 많이 춥지만은 또 과거에 비해서 일찍부터 온화해지기 때문에 4월 20일 이후에 피던 꽃이 앞당겨져 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오히려 그 추위에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변화무쌍했던 날씨가 올해 사과 결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농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민속 행사가 열립니다. 청도에서는 오랜 전통을 재현한 도주 줄당기기와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 태우기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월대보름 달이 떠오를 때 나무와 지프로 만든 달집에 불을 붙여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청도천 둔치에서는 달집 제작이 한창입니다. 달집의 크기는 전국 최대 규모로 높이 20m, 둘레는 13m에 달합니다. 국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한 해의 애군을 날려보내고 태워보내고 또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시풍속으로 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줄달리기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달집 태우기는 해마다 보름중을 보름날 하고 있습니다. 훨훨 타오르는 달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애군을 날려보내는 달집 태우기와 함께 도주 줄당기기 행사도 펼쳐집니다.
도주 줄당기기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청도군 9개 읍면 주민들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 줄을 당기며 승부를 겨루고 승패에 따라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는 전통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행사는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안동에서는 하회마을 부용대 앞 모래밭에서 달집을 태우며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고 예천에서는 한천체육공원에서 다양한 민속 놀이가 마련됩니다. 영천 강변공원과 경산 남천변 등에서도 조상들의 세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 수성구가 오는 12일 고산 농악보존회와 함께 대구 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떡매치기, 소원지 달기,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진도 북춤, 상무노름, 민요 공연 등 풍성한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부터 맥을 이어온 고산당제와 지신밟기 행사도 열리고 지름 5m가 넘는 대형 보름달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정책인 K보듬 6,000을 올해 확대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주말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침 운영 시간을 기존 9시에서 7시 30분으로 앞당깁니다. 각 시설 내 119 신고 비상벨을 의무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의 지원으로 아이들의 이동 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기존 7개 시군 53개 돌봄센터에서 16곳을 추가해 11개 시군 69곳으로 확대하고 연중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시군 전체로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영천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대책위원회는 10일 영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영천의 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이후 건물주와 시설 종사자가 거주 공간의 출입구를 막는 등 입소 장애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천시에 대해 해당 시설의 지원 중단과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은 가능한지 이지한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고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의 잠복기가 지난 뒤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 복통, 오한, 발열,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두통,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일부 환자는 무증상이지만 전파도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 및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는 음식점,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고요. 덜 익힌 굴이나 조개류,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을 섭취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공장소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화장실 이용 후나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굴이나 조개류는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하시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은 끓여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소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표현, 예를 들어서 문고리나 변기, 식탁은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을 하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은 즉시 소독 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출근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구토물이나 배설물 처리는 장갑이나 마스크 착용 후 수행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걸려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재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 병산서원 만대루와 동제나무 기둥에 못질을 했던 KBS 드라마 현장 소품팀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0일 유네스코 등재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을 훼손한 혐의로 KBS 드라마 현장 소품팀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병산서원 만대루와 기둥 등 여러 곳에 소품을 달기 위해 못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집회는 일주일 전인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보다 4배가량 더 많은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집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대식, 이인선, 이만희, 조지현 의원 등 대구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연단에 오르거나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잠시 연단에 올라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면서 애국가를 선창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대와 함께 2025 동북권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비전공자 대상 전공별 기초교육, 생성형 AI와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 과제 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창작 공간,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교육 훈련비 등이 지원됩니다. 우수 교육생은 기업 인턴십 기회, 기업 설명회 자료 제작 지원 등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국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은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3세 유아는 사립유치원 월 40만 원, 어린이집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4세, 5세 유아에게는 사립유치원 월 43만 원, 어린이집 월 40만 원, 공립유치원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구시 동구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 소득 기준은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 기준은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의성군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합니다. 군은 대기 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예산 35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160대와 화물차 130대 보급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승용차는 최대 1,2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3,435만 원을 지원하고 상세 보조 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